그런데 그때 정황을 들어보니까 2013년 1월 4일 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문을 집어넣었어요. 대법원에 접수시켰을 때 2013년 1월 6일 날 그 임차 서버 29대를 빼갔어요. 왜 빼갔냐?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빼버렸는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원래 공직선거법상에 뺄 수가 없지.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이 들어오면은 그 소송문을 18대 대선을 선거 행정한 중앙선관위원장한테 보내야 되거든요. 중앙선관위원장이 책임자입니다. 그것을 중앙선관위를 세 부를 해서 하나는 대법원장이 갖고 있고 하나는 이쪽 소송인단 원고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피고인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한테 한 부를 줬더니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이 2013년 1월 17일 날 사퇴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3월 31일 날 이인부기가 대신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대법원이 참 큰 문제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영수 대표하고 나오고 어떤 다툼이 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줬다. 그러면 그 다툼을 서로 말싸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재판을 넣어가지고 1심, 2심, 3심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최후 결정을 내리면 그렇게 그래서 실시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18대 대선이 개표조작 대선이라고 분명히 입증을 해가지고 이것을 소송을 넣었으면은 대법관들이 그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법이 바로 공직선거법 225조예요. 근데 225조를 개벌 이 인간들이 다 무시를 해버리고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대통령 행세를 하도록 놔뒀다. 이런 범죄거든요. 행세를 하게끔. 그리고 잠깐만. 그것을 문재인이나 통합민주당 인간들이 같이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하면서 같이 고개 폭 숙이고 공모네. 법안도 의결해주고 행정을 의결해서 정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당 야당 인간들이 모두 다 범죄자들이고 5천만 국민은 원수가 됐다. 내란범이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혼내줘야 되고 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자들을 지금 대통령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진실을 전다 알고 있으니까 참 국민들 보기가 그렇습니다. 왜냐 진실을 전해줘도 이 진실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가짜들 앞에 미력 있는 가짜들 앞에 또 맥도 못 추고 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 지금 저 솔직한 심정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 국민들은 주권을 줘도 주권 행사를 못 하겠구나 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제가 굉장히 좀 우울합니다. 왜 우울하냐? 나라 망한다 이거는 이미 망했다. 그러나 우리 지금 못 사는 민중들이 다시 일어나서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퇴출시켜서 다시 내보내고 우리가 나라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동의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꾸 거기 가짜들한테 빌붙고 패거리가 돼가 같이 어울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미래가 없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저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도 헛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헛소리를 엄청 제가 잘못 키웠지요. 젊은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있고 내 우리나라 국민의 유권자한 사람으로서 주권이 있습니다. 내 주권이 어떻다는 걸 명확히 알고 내 주권이 그거 당할 적에는 인정사정 없이 사람들을 모아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자기 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알을. 알이 뭐예요? 자기의 그 공화국 아닙니까? 공화국은 전부 다 국민들 알이 크기가 같습니다. 이것은 그건 무슨 말이냐? 내 자신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깨어나게 하고 닦고 해가지고 알이 더 커지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너도 노력해라 하면서 같은 알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대통령 선거를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았다. 그것은 헌법 1조에 국민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권 행사를 했다. 예, 예. 근데 주권 행사 결과를 데이터 바꿔치기를 해버렸다. 사기치기 합니다. 데이터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은 주권을 도둑 맞은 거예요. 예, 도둑만. 도둑 맞았으면 도둑 맞았다고 떠들어야 되고, 그것을 저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알았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후 1년 후에 알았어요. 1년 후에 알고 그것을 계속 떠들어댔더니 매일 거의 글을 쓰다시피 해서 알렸더니 사람들이 살살 주목을 하면서 제 글을 다음 아고라에다가 이 하루살이라는 친구가 여수에 사는 친구인데 딱 그냥 포스팅 해버렸어요. 그때가 2015년도 2월 달인가 됩니다. 포스팅을 해가지고 팔로워가 10만 명이나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박근혜 쪽에서는 뭐 음모설이다 뭐다 유언비어다고 떠들었거든요. 근데 박근혜는 당연히 알고, 이명박이나 그 새누리당 세력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개표 조작 주범이기 때문에 압니다. 선관위 애들도 핵심들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법원도 알고 있고 검찰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대법원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서 전혀 모르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강동원이 폭로를 했는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14분 넘어서 한 18분 동안 발언을 했는데, 박근혜 가짜 대통령이라고 발언을 했는데도 이걸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촛불이 일어나서 박근혜를 끌어내리니까 문재인이 이게 ARS 조작을 했습니다. ARS 경선 조작에 대해서 조금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내가 엊그제도 저 친구를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 문재인도 가짜냐?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면은 우선 18대 대통령 선거가 선거무효 소송 중에 있고 검찰에 고발돼 있고, 그러면 그 법적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대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8대 재선. 그런데 19대 대선 행정을 하기 해서 공표를 했어요. 박근혜가 국회가 가짜를 탄핵했고 가짜를 헌재가 파면을 한 날이 2017년 3월 10일이에요. 그러자마자 여당 야당 인간들이 대선을 출마한다고 지랄하면서 문재인 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안희정, 그 다음에 최성, 이 네 사람이 경선을 했는데 사실상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 공천권자입니다. 문재인한테만 잘 보이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무총리도 돼요. 근데 문재인이 가짜라 이게요. 문재인이 불법 가짜면은 나머지 그 임명된 인간들 전부 다 가짜예요. 지금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 이낙연이냐 그런 인간들 전부 다 조국 민정도 가짜입니다. 대법원장도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왜냐면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근데 불법 가짜가 임명한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8대 대통령 선거가 선거 소송 중이고, 그 다음에 검찰에 고발 중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ARS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 이재명이가 한참 떠들었어요. 이재명이가 제대로 된 인간인지, 정치 이슈 좋은 구호를 내려가지고 이재명 지지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이 이재명 지지자의 ARS 투표를 막는 일이 핵심이라. 그때 2012년 6월 지방경선 통합민주당 ARS 담당하는 친구를 그대로 스카우트해가지고 컴퓨터, 예를 들어서 ARS 단말기, 전화로 투표를 하면 대형 용량 단말기는 컴퓨터예요. 그 100만 명 정도 되는 이재명 지지자들을 투표를 못하게 한 겁니다. 가장 예를 들어서 해외 교민들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신청을 했는데 27만 5천 명 정도 했습니다. 전화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RS 단말기에서 그것을 다 연월 일시가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이 압도해요. 그 다음에 2등이 안희정, 저 밑에 쳐져서 3등이 문재인이었다. 그러니까 해외 경선 투표자들이 3,100명만 투표하고 나머지는 투표를 못하게, ARS 투표로 조작을 하면 뉴욕에서 파리에서 투표해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투표 못했다고 쫓아와서 항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호남에서도 한 10몇만 명 표를 투표를 못하게 하고 그 대신 통신 3사에서 무작위로 수백만 데이터베이스 전화번호를 해서 문재인한테 투표를 해버린 거예요.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수도권 130명도 만 명도 똑같고 그 다음에 현장 투표가 17만 명인가 투표를 했습니다. 17%면은 40몇 프로 정도 몇만 명 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두 이재명 일색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투표, 밀실 개표, 그 다음에 나중에 호남 투표해서 섞어가지고 나중에 전부 다 폐기시켜버리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민주당 그 선거 규정도 전부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개월 보관 의무가 예, 예.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보안 폐기해버렸잖아요. 의무라든가 그 선거 규칙을 제정하고 나서 일정한 경과가 돼야 되는데 적시 수정을 하지 않았나, 그 공시도 하지 않고 여러 절차를 위반하면서 그야말로 원천적인 무효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표가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민주당 경선은 원천적인 무효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민주당은 적은 내부 선거 규정을 위반해서 원천적으로 무효다. 원천적으로 무효인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쉽게 설명하면은 예. 이렇다는 거예요. 2012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는 하루 전 데이터로 해서 5천만 원한테 시청시켜갖고 박근혜는 개표 조작하는 여자다. 당한 자고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지자 투표를 막아버렸다 아예. 그리고 이미 통신 3사에서 확보한 무작위 데이터베이스로 문재인 56.5%를 만들었다. 그러면 경선 조작자는 경선 범죄자는 대선 후보 출마 자격 상실자입니다. 그 자가 지금 대통령 행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경우에는 판결문을 만들어질 때 보면은 이래 나왔습니다. 이것은 볼 것도 없다. 원천적인 무효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이 사실을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문재인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다음에 핵심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임종석이 조국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국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하도 오늘 열불이 나가지고 조금 있다가 한번 방송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걸 아까 조금 돈 안 됐어.